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4.7 보궐선거 개표 최종 결과가 새벽 늦게 나온 관계로 저는 선거 결과 이외의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선거 결과는 오빠가 따로 정리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뉴스 원고 작성을 늦어도 새벽 1시쯤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완벽한 종합뉴스를 준비하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룹 가수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가 4.7 재보궐선거 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 참여를 독려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 이런 궁금증은 자연스레 따라붙곤 하죠. 하지만 김희철 씨가 누구를 뽑았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투표 인증샷만 올렸을 뿐인데 그럼에도 화제를 모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희철 씨는 4.7 보궐선거 본투표 전날인 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본의 아니게 공개돼 곤욕스러웠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래, 나 옛날에 나 몇 년 전에 나 투표 용지 그거 기자가 내 투표 용지 찍어가지고 전화가 막 불나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야, 너 누구 찍었어? 그래서 내가 뭐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이제 기자 사진이랑 다 보내준 거야. 아니, 기사 사진이랑 그게 찍힌 게.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 찍었는지 이제 뽀르게 났잖아요. 그땐 뭐 나도 몰랐지 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그냥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투표지에 찍힌 도장이 비쳐 보였던 걸 기자가 촬영해 배포하는 바람에 김희철 씨가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인데 그 뒤에 김희철 씨가 붙인 말 그땐 나도 몰랐지 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바로 이 말 때문에 김희철 씨가 소신 발언을 용기 있게 했다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문재인을 지지했던 걸 후회하는 연예인들도 참 많이 생겨나는 듯해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희철 씨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후보 중 한쪽을 지지한다고 하면 욕을 안 먹고 개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쪽을 지지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내가 뽑는 사람이랑 나를 좋아하는 너희들이 뽑는 사람이랑 당연히 내 부모님이 뽑는 사람이랑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거든. 그래서 누구 뽑았는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만큼 이제 무서웠다 이거지 옛날에. 근데 지금도 약간 다시 무서운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됐잖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나니까. 나는 연예인이니까 이경규 형님 말씀이 항상 맞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뽑을 사람 뽑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김희철 씨는 7일 강남구 청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의 SNS에 투표합시다 라고 글을 올리며 다시 한번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황제 폐하 대하듯 모셔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 세금 4,500만 원을 들여 새로운 공수처 로고를 제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공수처 로고가 없냐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버젓이 공수처 로고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느 행정부처와 똑같은 태극 무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다른 기관들보다 뭔가 더 특별한 부처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태극 무늬의 로고를 갈아치우는 이유는 일반 행정부처의 로고들과 똑같기 때문이랍니다. 이 황당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제였던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디자인 업체 CDR 어소시에이츠는 공수처의 새로운 이미지 개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9일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과 만나 제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4월 말까지 공수처의 새로운 로고 시안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새로운 로고 디자인을 맡은 CDR 어소시에이츠는 국내 최초의 브랜드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그룹과 CJ그룹 등 다수 대기업의 로고가 주요 작품입니다. 국가유공자 로고와 서울마포구 로고도 이 기업의 작품입니다. 2015년 10월에는 성추행을 저지르고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새로운 로고 아이서울유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2월 2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새 로고 개발을 의뢰했고, 진흥원은 3월 15일 실무를 맡겠다고 신청한 후보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심사해 CDR 어소시에이츠를 선정했습니다. 로고 제작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그마치 4,500만 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4,500만 원을 쳐들여서 바꾸지 않아도 될 로고를 쓸데없이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새 로고 제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일까요? 공수처가 일개 행정부처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나쁜 것일까요? 당초 공수처는 진흥원에 3월 안으로 로고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였고, 공수처와 진흥원은 제작 시한을 4월 말로 늦추자고 협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빠듯한 스케줄이라는 게 디자인 업계의 중론입니다. 국가기관에 로고를 만들어야 하니 제작업체 입장에선 휘뚜루마뚜루 대충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이렇게 공수처가 새 로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내실을 다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큰 돈을 들여 겉모습에 신경 쓸 새가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에 대한 수습도 하지 못한 마당에 로고 교체가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성윤을 부른 건지 모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윤을 조사한 건지 작전을 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대화를 나눈 회의실엔 CCTV도 없었다지요. 로고 제작할 돈 있으면 그 돈으로 CCTV 설치나 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경고를 묵살하고 금융사 최고 경영진들을 징계해온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마련 의무를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금융사 CEO들을 줄줄이 징계해왔는데, 감사원은 금감원의 이러한 행태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감사원은 금감원이 내부 통제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을 징계권 남용으로 보고 주의를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을 제재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내부 통제 기준에 근거해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사의 범죄를 행정적으로 처벌하려면 금융관련법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2017년은 금감원에 대해 이뤄진 마지막 감사로 당시 감사원은 광범위한 채용 비리와 징계권 남용 등과 관련해 52건의 위법과 부당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4년 만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신증권 경영진이자 오너인 양홍석 사장도 문책 경고를 받았고, 현직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더 높은 단계인 직무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10여 명의 경영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의 징계는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공고 등 5단계로 이뤄지는데,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는 평생의 커리어가 한 번에 끝나는 무서운 징계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통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CEO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감사원이 요구한 구체적인 제재 근거도 없이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하의 금감원답죠. 금감원의 문제점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말 감사원은 채용비리 혐의로 연루된 금감원 직원들을 대거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현 금감원장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자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3번째 금감원장입니다. 최용식 초대 원장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6개월 만에 낙마했고, 뒤를 이어 취임한 김기식 원장도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구설에 올렸다가
1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서 두 원장과는 달리 꽤 오래 버티고 있는 윤석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쿵짝쿵짝 장단을 아주 잘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용 바지선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조만간 새 잠수함 진수에 나서거나 지난해 10월 열병식 때 선보였던 신형 SLBM을 발사해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와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6일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전하면서 SLBM 시험용 바지선이 기존 정박장을 떠나 선박건조시설에 인접한 부유식 선박건조 수리구조물에 접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지선이 정박장 밖으로 나온 건 2014년 SLBM 북극성 1형 시험 발사 때 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바지선의 미사일 발사관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분단을 넘어서 매체는 북한이 향후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거나 바지선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이동한 것일 수 있다고 봤고, 38로스는 정박장 내 새로 전수할 잠수함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바지선 위치를 바꿨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SLBM 3기 탑재가 가능한 로미오급 개량형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0톤급이면 무게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데 이 소식을 들은 문재인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요즘 여러모로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시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수면제 선물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슬퍼할 소식 이어서 전합니다.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이란 나라를 파트너보다는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생각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갖는 호감도는 2년 전에 비해 소폭 떨어진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김치와 한복 등 대한민국 고유의 자산들을 지들 것이라고 박박 우겨대는데 호감도가 안 떨어지면 비정상이겠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일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 카운슬이 공개한 한국인 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을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중국을 경제적 위협 국가로 봤고 경제적 파트너로 본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83%는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평가한 반면 안보적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답변은 12%에 그쳤습니다. 0을 매우 비호감, 10을 매우 호감으로 표현할 때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는 호감도는 3.6으로 북한 3.5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같은 조사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4.8이었습니다. 1.2나 떨어진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게만큼은 계속 저자세를 취한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얕잡아보며 문화유산을 훔쳐가고 그로 인해 중국을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호감도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였던 7일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전증 진단을 받은 20대 여성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지난달 1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고 12일 뒤인 지난달 29일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혈전 발생 부위는 다리와 폐 등입니다. 피가 굳는 현상이 다리와 폐 두 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A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 생성이 확인된 사례는 총 3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간의 관련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우리 시간으로 7일 밤 11시에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결론을 공개하면서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회의 기간 안에 새로운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쇼를 펼쳐대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심하고 맞으라던 우리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호 관리반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유럽의약품청 결과에 근거해 코로나 백신 관련 전문가, 혈전 관련 전문 자문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면 혹시나 혈전이 생기진 않았을까 오들오들 떨었을 테고, 다른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역시 뻥쇼하길 잘했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듯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업로드될 선거 결과 소식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종합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